AWS 서버 세팅과 유니티 프로그램 개발의 8차 시 강의입니다. 8차 시 강의에서부터는 유니티를 직접 설치를 하고 게임 엔진 개발을 해볼 예정인데요. 자, 유니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강력한 게임 엔진입니다. 2D와 3D 콘텐츠를 모두 제작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유니티 개발 8차 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니티의 주요 특징과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활용해서 유니티를 설치하고 설치하는 과정의 학습 방법, 그리고 기본 구조, 폴더 관리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니티의 기본 화면을 보면서 작업 환경의 편리성을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요. 유니티의 활용성과 멀티 플랫폼 지원 등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유니티 버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프로젝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의 폴더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임 엔진 중 하나인데요. 2D나 3D 게임, AR, VR 콘텐츠, 건축, 시각화, 교육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보자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고 전문가도 유니티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크로스 플랫폼 지원이 가능해서 한 번 제작한 콘텐츠를 PC, 모바일, 콘솔, AR, VR 디바이스 등 다양한 기계에서 실행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D나 3D 콘텐츠 제작 모두를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건축, 시각화 등 다양한 디지털 프로젝트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니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니티의 주요 특징입니다. 유니티는 단순한 게임 엔진을 넘어서 다양한 플랫폼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 개발 도구인데요. 유니티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PC, 모바일, 콘솔, 웹GL, 그리고 AR, VR 플랫폼까지 다양한 기기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강의 다음에 웹GL에 관련된 개발을 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유니티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비전문가도 직관적인 UI와 시각적 작업을 통해서 활용하기 쉽고 배우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조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 강력한 스크립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C# 언어를 기반으로 게임 로직과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SS토어는 유니티만의 강점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3D 모델, 텍스처, 사운드,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SS토어를 통해서 개발 과정을 크게 단축시킬 수가 있고, 저희는 무료 에셋이나 또는 결제를 한 유료 에셋들은 다양하게 임포트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습들을 앞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렌더링 기술은 풍부한 커뮤니티 및 교육 리소스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완벽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유니티입니다. 유니티는 다양한 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도구인데요. AR, VR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이나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요즘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나 자동차, 의료 분야의 시뮬레이션 제작도 가능하고요. 건축 및 디자인 시각화에서 3D 모델 시뮬레이션 시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활용 분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의 장점은 사용이 쉽고 입문자에게 적합하다라는 것이고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고사양 그래픽 작업에서는 언리얼 엔진 같은 다른 엔진에 비해서 제약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최적화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를 하나 실행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최적화 작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니티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몇 가지 단계만으로 누구나 쉽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저희는 유니티 허브를 먼저 다운로드 받고 그 유니티 허브에서 프로젝트 관리와 유니티 설치를 도와주는 필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설치를 위해서 먼저 유니티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야 되는데요. 유니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학생이라면 유니티 스튜던트를 통해서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일반 사용자라면 퍼스널 선택해서 무료로 최신 버전의 유니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 개발자나 기업에서는 유니티 프로를 통해서 고급 기능과 협업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니티 허브라는 것을 다운로드 하고요. 그리고 유니티 버전을 선택해서 필요한 모듈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스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니티 허브 설치인데요. 유니티 버전 관리와 프로젝트 관리를 쉽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설치를 하려면 유니티 다운로드 폴더를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환경에 맞추어서 다양한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최신 버전부터 이전 릴리스까지 선택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베타 버전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템플릿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유니티는 초보자들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죠. 다양한 템플릿과 가이드를 제공하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치 프로그램 단계는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니티 허브의 단계 동의함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폴더 위치에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먼저 유니티 허브가 설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유니티 허브를 바로 실행해서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하는 유니티 허브에서는 여러분이 처음에 가입했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니티 아이디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회원 가입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니티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그리고 사용자 이름, 약관 등의 동의를 하고 크리에이트 유니티 아이디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여러분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면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로 메일이 하나 올 겁니다.
거기에서 이메일을 열어서 링크 투 컨펌 이메일 버튼을 클릭해서 계정을 인증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인증 과정에서 로봇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니티 웹사이트에서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 단계는 유니티 허브와 유니티 에디터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메일 확인 과정입니다. 유니티 아이디를 생성하고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회원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발송이 됐고 이 메일을 열어서 확인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컨펌이 모두 완료가 되면 컨티뉴 해서 유니티 아이에서 내 계정 정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유니티 사용할 준비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브를 활용해서 다운로드가 다 된 다음에는 저희는 유니티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 버전 리스트에서 원하는 버전을 선택을 하거나 최신 버전을 선택하여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는 2022년 조금 예전 릴리즈 버전으로 사용을 할 건데요. 최신 버전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제가 즐겨 쓰는 지금 현재 버전은 이 버전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유니티 다운로드 아카이브에서 원하는 연도 또는 현재 지금 유니티 6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도 한번 설치해서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전 버전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유니티 릴리즈 버전을 선택을 했을 때에도 간단한 다음 단계를 이루어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중간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기본 세팅을 가지고 설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톨 한 다음에 피니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저희는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유니티의 허브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나면 오픈 허브라는 또는 사인인, 로그인 화면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유니티 허브를 열었으면 웰컴 투 유니티 허브라는 이 화면 다음에 로그인을 해 놓으면 이 허브는 되도록이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끄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니티 기본 화면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실행하면 처음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유니티 퍼스널에 어그리를 하고 나면 이 화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허브의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처음 실행할 때에 한번 어그리를 해주면 저희는 이제 이 허브 창을 계속 보게 됩니다. 뉴 프로젝트를 눌렀을 때에는 프로젝트 템플릿 선택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3D 템플릿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2D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2D 어떤 프로젝트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3D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D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2D 프로젝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굳이 2D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3D에 관련된 부분이나 조금 제약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저희는 간단한 2D 프로젝트를 만들더라도 3D에 요 부분을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기본 렌더링 기능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단에서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3D를 선택을 한 후에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네임을 반드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 네임은 나중에 이 허브의 리스트로 나타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원하는 로케이션, 내가 이 프로젝트를 어떤 위치에 저장을 할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유니티 에디터가 열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3D 콘텐츠 제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의 기본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슬라이드 교재를 보고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유니티를 직접 화면을 보면서 메뉴를 눌러가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유니티 메인 화면 프로젝트를 에듀 테스트 프로젝트 이름을 주고 생성을 하면 요 준비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므로 잠시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유니티의 기본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 창이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창의 역할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하이어라키 창입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는 현재 씬에서 배치된 모든 오브젝트가 계층 구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샘플 씬 밑에는 메인 카메라나 또는 다이렉셔널 라이트 같은 오브젝트가 나열이 됩니다. 그 오브젝트는 씬 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맵이나 레벨을 해당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있는 배경을 꾸미거나 오브젝트의 위치를 움직이거나 씬의 구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서 보이는 방향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래쪽은 프로젝트 창인데요.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에셋을 관리하는 창입니다. 저희는 에셋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자, 여기도 역시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서 텍스처나 모델링, 스크립트들을 만드는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필요한 에셋을 쉽게 찾고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자, 오른쪽에는 인스펙터 창인데요. 하이어라키 창에서 선택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오른쪽 인스펙터 창에 여러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추가적인 속성을 수정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변경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오브젝트를 선택하지 않아서 인스펙터 창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고 오브젝트를 놨을 때 아래쪽에 프로젝트 창, 스크립트, 그리고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기본 화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어떤 스페어룹 같은 구를 선택을 해 놓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3D 오브젝트를 가지고 하이어라키 창에 오브젝트를 갖다 놓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브젝트가 배치되는 창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씬 화면도 있고 게임 화면에 두 개의 탭이 지금 보이시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게임 창에서는 씬과 겹쳐져 있어도 되고, 여기 씬 부분과 그 다음 게임 창을 이렇게 나열해서 보이면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창의 효율성, 활용성에 대해서 조금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인스펙터 창에서 많은 옵션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옵션들은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창 부분입니다. 콘솔 창은 저희가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어떤 과정들이 잘못됐을 때 디버깅하고 메시지 경고 그리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곳인데요. 그 메시지를 보고 클릭하면 간단한 코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기능의 창입니다. 특히 마우스 우클릭을 사용을 하면 하이어라키 창에서 3D 오브젝트를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새 씬을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역시 교육을 진행하면서 메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씬 화면과 시뮬레이션 또는 게임 화면인데요. 화면 편리성을 위해서 저희는 유니티 작업 화면과 실행 화면을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탭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좀 많은 클릭들 때문에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씬 뷰와 시뮬레이터 뷰를 이렇게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해서 개발자가 원하는 환경을 자유롭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 특히 게임 뷰에서는 최종적으로 플레이어가 보게 되는 화면을 미리 보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화면은 탭을 가지고 간단히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시뮬레이터 기능은 게임 뷰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드롭다운 메뉴를 보시면 지금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삼성 폰, 뭐 여러 가지 기기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기기의 해상도와 비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디바이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화면 구성과 시뮬레이터 기능은 개발자에게 굉장히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을 제공을 해주고요. 또한 정확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양한 기기에서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고 최적한 결과를 제작해 보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니티를 기본 설정하고 필요한 폴더를 미리 생성하는 기능인데요.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저희는 프로젝트가 열리면 에셋 폴더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에셋 밑에 다양한 하위 폴더를 생성을 하고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에셋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크리에이트라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거기에서 폴더를 선택하면 필요한 폴더 이름을 설정하고 폴더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씬에서는 어떤 작업이나 파일들이 있어서 색깔이 표시가 된 거고요. 매터리얼이나 프리팹 그리고 스크립트 뭐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은 아직 폴더는 생성을 했지만 빈 폴더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코드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씬은 현재 작업 중인 씬 파일을 저장합니다. 씬이 한 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씬을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기능들이고요. 프리팹은 재사용을 가능한 오브젝트들을 모아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총알을 쓴다. 그럼 총알은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발사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프리팹을 사용을 합니다.
스프라이트는 이미지 파일을 관리하고 매터리얼스 같은 경우는 색상이나 텍스처, 즉 재질에 관련된 파일들을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폴더 구조를 설정을 하면 작업이 훨씬 간단해지고 필요한 파일을 쉽게 찾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이런 기본 폴더를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소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찰시에서는 유니티의 다양한 활용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유니티는 게임뿐만 아니라 AR, VR, 그리고 시뮬레이션, 건축, 시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강력한 크로스 플랫폼 엔진입니다. 자,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저희는 유니티 허브를 설치하고 프로젝트 효율성도 살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인터페이스가 어려울 수 있으나 몇 번 사용해서 보면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C# 기반의 강력한 스크립팅 기능을 통해서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화면과 작업 환경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게임 설정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니티 기본 개념과 설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